예, 이번에는 헬리컬 스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컬 스윕은 여러분이 어떤 중심선을 그리면은 그 중심선을 따라서 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단면을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스윕이고요. 그 헬리컬 스윕에서 이 헬리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나선형으로 도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헬리컬 스윕이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 좀 쉽게 감이 오실 겁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분야는 나사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좀 태엽 같은 거 만들 때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은 제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헬리컬 스윕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헬리컬 스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참조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지금 스케치를 할 거냐면은 헬리컬 스윕이 진행될 방향을 먼저 그릴 겁니다. 그 방향을 그릴 때는 보통 자기가 그 만들려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뜻인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프론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헬리컬 스윕이 어떤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걸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회전의 중심을 반드시 스케치해야 됩니다. 그 이전 시간에도 많이 제가 언급을 했죠. 기준에서 중심선을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가운데다가 둡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방향을 그려주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전에도 또 비슷한 걸 했었죠. 그 크레오에서 캐드에서는 할 때 면의 법선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선분의 방향이 그 하나의 방향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법선의 그러니까 면의 법선이나 아니면 모서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여기서 지금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위로 지금 향하게 하나 그렸잖아요. 세로로. 제가 이 중심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선을 하나 스케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MMKS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단위도 조금 현실적으로 한 20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폭도 한 5 정도? 이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10으로 한번 줘볼게요. 10을 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형상을 돌리면서 올라갈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위에 보시면 또 예전에 스윕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단면을 스케치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그 선분이 있었잖아요. 그 선분의 끝부분에 이렇게 중심이 돼서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뭐 두께도 뭐 적당히 아무거나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한 3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확인을 제가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저 또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피치라는 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피치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형상이 있을 때 이 간격을 보통 피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원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원을 좀 수정을 할게요. 원을 한 1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1 정도로 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조금 이제 스프링처럼 바뀌었죠. 아까는 꽈배기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피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피치를 제가 말했죠. 이 간격을 보통 피치라고 한다고. 그럼 이 피치를 제가 더 크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주면은 당연히 이게 더 간격이 넓어지겠죠. 회전되는 수는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이걸 더 좁게 주면은 더 좁게 해줘야죠. 좁게. 원래가 5였고 여기서 만약에 더 좁게 1 정도 주게 되면 빽빽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마 2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였는데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 하면은 빽빽해지고 그래서 더 크게 하면은 헐거워지는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헬리컬 스윕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용수철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헬리컬 스윕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기준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먼저 밀어내기를 클릭을 하고 탑 평면에다가 원기둥을 하나 스케치하겠습니다. 지름은 제가 치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0 정도 하고 그리고 이 길이는 10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이제 헬리컬 스윕을 응용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바로 헬리컬 스윕을 눌러보겠습니다. 헬리컬 스윕을 누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헬리컬 스윕을 하려면 일단 회전을 할 중심선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심선은 자기가 돌리는 도형의 중간점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 윗방향으로 깎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 프론트 평면이나 요 라이트 평면, 이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평면을 선택을 해도 되고 이 평면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으면 항상 프론트 평면에 하고요. 프론트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일단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중심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제가 아까 또 뭘 했었죠? 이거를 따라 올라가는 그 선분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링이 얼마만큼의 길이가 될지랑 또 방향을 결정해주는 선분이었습니다. 선분을 모델링을 하는데 이 원기둥의 왼쪽 측면을 참조를 잡겠습니다. 뭐 오른쪽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왼쪽을 잡을게요. 왼쪽을 잡고 이 측면에다가 딱 맞춰서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치수는 뭐 아무렇게 대충 한 80? 너무 긴 것 같아서 70 넣어보겠습니다. 70 넣고 이제 어떤 방향도 보이고 선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단면을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단면을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저절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확대를 하시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나사를 지금 스케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사를 스케치를 하려면은 아까 그 헬리컬 스윕의 기능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말려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나사산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사산을 덧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원기둥을 삭제를 해서 나사산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나사산이 보통 세모났잖아요. 여기다 세모를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세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치수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통 나사산은 그 사이에 있는 산이 정삼각형이니까 치수들을 여기는 30도로 바꿔주고 여기는 6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도 어느 정도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값을 넣기 위해서 수직에서 치수의 수직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곳을 찍고 이제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활성화가 됩니다. 이 피치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2로 주겠습니다. 2로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선분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노랗게 활성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 모양대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말려서 이제 여기서 재료 제거를 해줍니다. 이 상단에 재료 제거가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사 같은 게 있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정삼각형의 길이를 2cm를 2mm를 줬어요. 2mm를 줬으니까 실제로 얘 피치도 2mm가 돼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사산 모양으로 나사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왼쪽에도 뭔가 말린 게 있고 오른쪽에도 좀 말린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면은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게 반대가 됐죠 지금.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나사들은 다 오른손 법칙에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 법칙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사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사산을 같이 모델링을 해서 나사를 만드는 게 실제 제도에서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 제도에서는 그 KS 규격 같은 걸 따라서 나사산을 이렇게 다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 치수를 기입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론에서 더 배우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도에 사용을 하실 때는. 다만 저희들은 그냥 이런 3D CAD를 배우고 이걸 모델링에 적용을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모델링을 하셔서 나중에 사용을 하셔도 제가 뭐 감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여기 확인을 해보면은 위쪽 상단 보면은 여기 마무리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실제 나사 중에 이렇게 막힌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일단 밀어내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전원에다가 스케치를 또 뭔가 할 건데 여기서 투영이 보이시죠? 스케치에 보시면 투영이 있습니다. 이 투영을 하나 클릭하고 여기서도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이제 마우스 가운데를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절로 스케치가 지금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밀어내기가 됐죠. 이거를 이제 재료 제거를 바꾸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 부분이 지금 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머리만 붙이면은 나사 같은 형상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헬리컬 수입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기능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헬리컬 수입을 응용한 또 다른 모델링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기존 편만으로 돌아오시고요. 헬리컬 수입을 먼저 클릭을 할게요. 헬리컬 수입을 클릭을 하고 아까처럼 이제 저희가 중심선이나 그 어떤 모서리를 그릴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는 프론트 평면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중심선을 일단 먼저 넣고요. 항상 중심선 먼저 넣습니다. 회전축에 중심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는 선을 넣는데 아까까지는 다 이렇게 세로로 선을 넣습니다. 중심선을 따라가게. 이번에는 중심선을 따라는 가는데 조금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있는 애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헬리컬 수입에서는 이게 무조건 이 중심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상승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어 있으면은 헬리컬 수입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형상으로 일단 하나의 선분을 그려주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또 단면을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확인을 누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기향 같은 형상도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피치를 조절하면은 뭐 이 감긴 정도를 좀 조절이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계속 모기향이라고 하긴 했는데 모기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태엽 중에서 태엽의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프링을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헬리컬 수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